조직에서 개인으로, 집단에서 초개인으로, 이제는 개인들이 연대하고 개인의 성장에 초점을 맞추는 시대로 세상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머릿속의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내는 일을 통해 마치 나만의 영토를 스스로 개척하는 것 같은 심장의 두근거림을 개인의 시대에서 느끼기 바랍니다. 직업적 한계를 돌파하고 시공간을 초월하고 국경을 넘나드는 일, 바로 이것이 개인의 시대가 우리에게 준 무한한 자유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개인의 시대는 우리에게 더 치열한 힘을 요구하고 있으며 더 스마트한 자세로 임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는 결국 개인의 시대가 주는 자유와 힘을 누리고자 한다면 그만큼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개인의 시대를 준비합시다. 변화하는 세상을 만나는 가장 빠른 길, 내 방에 앉아 다른 이들의 삶을 경험하는 가장 쉬운 방법, 여러분들의 상상력, 감성, 지성, 품성까지 모든 것을 함께할 완만한 책 진행을 맡은 이진아입니다. 책 표지가 아주 시원스러운데요. 박스 밖으로 나오는 것처럼 시원스럽게 생겨 있는데 이 책 안에 있는 한 부분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개인이 힘을 가진 시대가 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으로부터 14년 전 미국 유명 시사지인 타임이 선정한 올해의 인물은 무엇이었을까요? 올해의 인물이 항상 타임지에 표지를 장식하게 되는데요. 바로 당신, you였습니다. 그리고 잡지의 표지 아래쪽에는 이런 카피가 쓰여 있습니다. Yes, you. 그렇다. 당신이다. 당신은 정보화 시대를 지배한다. 당신의 세상에 온 것을 환영한다. 놀랍지 않나요? 네. 개인의 시대라니.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고 조직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고 들었는데 개인의 시대가 왔다고 합니다. 흥미진진한 이 키워드를 가지고 책을 쓰신 서준열 저자님을 모시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자님, 어서 나오시죠.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인상 깊은 책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었던 대목을 구절을 골라서 낭독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요. 네. 그 부분을 그 부분을 읽어주신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제가 아까 나만의 영토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지금 현재 조직에 이제 몸담고 있다가 제가 한 6년 전에 퇴사를 하고 네네. 지금 개인의 시대로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때는 상상을 못했던 지금 상황이 펼쳐지다 보니까 우리 보시는 시청자들에게 이런 무한한 상상을 좀 하셔봐라라는 의미에서 그런 문구를 좀 발췌했습니다. 아, 예. 그러셨군요. 이렇게 책을 쓴다는 거는 뭔가 하고 싶은 이야기, 세상에 발언하고 싶은 게 목까지 차올랐을 때 토해내게 되는 게 책이거든요. 이 주장을 이렇게 두껍게 많은 이야기로 담는 건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서준열 저자님께서는 개인이란 키워드를 가지고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쏟아내셨거든요. 정말 흥미진진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저자님께 개인의 시대에 관련된 키워드 강연을 부탁드리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인의 시대가 온다. 저자 서준열입니다. 저는 저를 소개할 때 독립 비즈니스를 하는 비즈니스 프로듀서라고 저를 소개하는데요. 제가 불과 한 5년 전만 해도 사실은 조직, 이런 집단에 속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 5년 동안 어떻게 저를 성장시키고 개인으로서 이렇게 프로듀서라는 직함을 붙일 수 있을 때까지 걸어왔는 그 방법을 여러분들하고 한번 같이 공유하고자 합니다. 제목을 제가 당신은 퇴사를 당하는 사람입니까? 성장을 준비하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제목을 붙였어요. 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네. 어디에 속하신 것 같아요? 네.
아마 같이 보시면서 저하고 같이 공감이 많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직장 생활을 한 12년 정도 했어요. 그때 당시에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여느 대학생 취업을 준비했던 과정도 있었고요. 그 대기업에 입사를 했었습니다. 제가 대기업에 입사했을 때 가장 좋아하셨던 분이 어머니 아버지였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방에서 이제 컸습니다. 근데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아들이 어디 취업했다라고 했을 때 말씀하시기가 그렇게 좋았대요. 제가 입사했던 그 회사는 LG라는 회사였어요. 그래서 LG에 입사했다라는 그 말 자체가 굉장히 뿌듯하고 뭐 자식을 어떻게 잘 이렇게 키웠다라는 생각이 드셨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12년 동안 근무를 하면서 직장 안에서 굉장히 열심히 이제 직장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같이 입사했던 동기들보다 진급을 계속 빨리 이렇게 했습니다. 빨리 하다 보니까 주변에서는 야, 너 계속 승진하고 이러면 나중에 이 기업도 이 임원이 있지 않습니까? 임원하고 이제 사장. 근데 임원 제일 빨리 하겠다, 동기들 중에. 그래서 제가 절대 그만두지 않을 것 같은 사원에 거의 뭐 손꼽힐 정도로 퇴직이라는 건 전혀 생각을 하지 않았고요. 근데 제가 하나의 사건이 있었어요. 제가 처음에 이제 입사를 했을 때는 이제 이 현장에서 농산물을 담당하는 담당이었습니다. 근데 한 3년 정도 이 마트에서 농산물을 막 관리를 하다가 제가 이제 퍼포먼스를 잘하고 영업 실적을 내면서 이제 본사로 이동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본사로 갔더니 제가 맡은 직무가 이런 조직 문화 같은 이 업무를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직원들 중에 역량이 좀 떨어지거나 아니면 성과가 안 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회사가 발급하고자 하는 경고장을 제가 대신 이렇게 전달하는 역할을 했어요. 근데 정말 그때 일을 할 때는 몰랐는데 퇴근을 하고 나면 제가 이제 경고장을 막 보냈던 그 사람들이 이렇게 머릿속에 생각이 나잖아요. 떠올라지는데 제가 아는 실제로 저하고 친분이 있었던 형님이 그때 당시에 딸을 두고 있었어요. 초등학생. 근데 그 형님이 실적이 안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경고장을 보내고 퇴근을 하고 이후에 그 형님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형님이 저하고 소주 한잔 할 수 있냐고 해서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포장마차에 오징어 회를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비가 보슬보슬 내리는데 오징어 회를 시켜놓고 둘이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형님이 퇴사 뭐 괜찮아. 나 준비 많이 되어 있고 뭐 퇴사해서 더 자유롭고 잘할 수 있어라고 굉장히 그냥 뭐 자기만의 어떤 자신감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화장실을 딱 갔다 왔는데 뒤에서 보니까 형이 이렇게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형이 무슨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첫 번째 말은 뭐라고 했을까요? 두렵다. 일단 준비가 안 됐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좀 두렵다. 그다음에 좀 억울하다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조심스럽게. 그게 뭐냐면 형님이 딸을 태어날 때부터 이제 계속 10몇 년간 다녔는데 회사 가족을 대신해서 회사라는 어떤 공간 속에 계속 수년간을 이렇게 근무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만일에 오늘 같이 이런 내가 퇴직을 직면하는 이런 뭔가 시간을 미리 예상했더라면 딸하고 좀 교감을 더 많이 했을 건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딸이 성장했을 때 그 눈빛, 그 어떤 그 커 나가는 아름다운 그 어떤 모습들을 자기는 주말마다 출근하고 뭐 야근하고 뭐 때로는 뭐 술을 많이 먹고 퇴근할 때도 있었겠죠. 그래서 그 공간, 시간이 너무 좀 지나고 보니까 너무 아쉽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딱 들었던 생각이 언젠가는 퇴사를 하잖아요. 사람이 이제 생을 마감하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저도 언젠가 퇴사를 하면 미리 준비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그때 했고요. 두 번째는 좀 억울하지 않게 퇴사를 맞이해야 되겠다. 준비를 하고 나의 어떤 당당하게 회사를 나갈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두 가지를 했습니다. 이 사진에 보시면 왼쪽은 제가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대학을 졸업하고 전공이라는 게 있었는데 뭔가
회사 직장인으로서의 전공을 한 번 더 살려봐야 되겠다 해서 제가 대학원을 이제 수강을 한 거예요. 굉장히 바쁜 시기였거든요. 대리 1년 차인가 2년 차였는데 제가 대학원을 야간 대학을 이제 수강을 하고 이제 퇴근하고 김밥 지하철에서 막 먹어가면서 이제 대학원을 간 거예요. 그래서 전공이라는 거를 이제 광고 홍보학을 이제 석사학을 이제 제가 취득을 했고 이제 두 번째 사진은 제가 주말마다 강연을 계속 보러 다닌 거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혼자 개인의 시대로 살아가면서도 강연으로 인한 수입을 좀 제가 얻고 있는 것도 그때 그냥 강연자들이 이렇게 하는 어떤 그 뭐랄까 강사법들을 보면서 이제 많이 배웠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두 가지를 했는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고민이 또 있었어요. 어떤 고민이냐면 첫 번째는 직장을 제가 그만두려고 하는 준비를 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직장 그만둔다는 생각을 하는 순간부터 진짜 앞이 깜깜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첫 번째, 직장인의 삶을 지탱해주는 가장 강력한 존재가 있어서 그래요. 그게 뭘까요? 월급이죠. 월급 때문에 내가 그만두고 다음 달에 당장 수입이 없잖아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게 있었고 두 번째는 또 다른 고민이었어. 이게 내가 언제까지 이 회사가 나의 철밥통인가? 이 두 가지 고민 속에 계속 이제 뭐 밤잠도 설쳐보고 주변에 이제 고민 상담도 많이 했었는데 그때 좀 눈여겨봤던 사회적 변화 이런 게 있었는데 이게 있었어요. 그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키오스크라고 저희가 이제 이런 요즘 뭐 그 어디죠? 뭐 분식점 이런 데 가도 이제 기계에다가 이렇게 입력해서 바로 주문 가잖아요. 그때 제가 보고 사람이 근무를 두 분 하셨던 분식점에서 어느 순간 기계로 이렇게 대체되는 거예요. 그럼 그 두 분은 어디 가셨지? 그분들은 이제 퇴사를 하셨겠죠. 야, 이거 좀 무섭다. 그때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야기들이 조금씩 나올 때였거든요. 그때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뭐 드론이 날고 AI가 이렇게 막 사람 대신 머리를 빅데이터를 돌리고 이러면 언젠간 직업이 없어질 거다, 사라질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먼 미래 이야기였어요. 근데 지금 보시는 저 키오스크는 정말 간단한 기계거든요. 그냥 터치하면 주문이 날아가는 정도. 근데 사람의 직장을 잃게 하는 그런 상황을 제가 직접 보고 이거는 우리가 복싱할 때 빅펀치로 싸우는 게 아니고 잔잔한 잔주먹으로 인해서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계속 보게 되면 뭐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직장을 대기업이든 직장 오래 근무하셨던 분들이 퇴직을 하고 나오면요. 제일 많이 하는 게 치킨집이에요. 네. 그다음에 김밥, 그다음에 뭐 분식 이런 쪽이에요. 근데 직장에 다니면서 치킨집을 준비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런 그 퇴직을 준비를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은 차이는 반드시 있을 거다. 더군다나 보셨듯이 이 기계 문명이 계속 진화되고 있었잖아요. 특히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 좀 뭐 인터뷰를 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이 키오스크를 가지고 운영을 하시길래 물어봤더니 사람을 보통 한 명을 쓰면요. 월에 이 사람에게 뭐 식대 뭐 각종 이런 복지를 주잖아요. 그게 한 370만 원 정도 본대요. 근데 키오스크를 쓰면 1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렌탈비만 내면 된다는 거죠. 비교하면은 당연히 만일에 자기 사업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근데 더군다나 제가 은행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진짜 철밥통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은행이 ATM 기계 있죠. 그게 나오면서 이제 철밥통 시대는 갔다. 이런 기사들이 그때 2015년도부터 계속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하나의 데이터를 제가 통계청 자료인데요. 저희가 이제 퇴직을 하는 나이가 보통 50대라고 합니다. 50대가 되면 어느 순간 자기가 소비하는 소비의 어떤 양하고 자기가 벌 수 있는 어떤 수입, 노동소득이 역전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소비가 더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그 시간이 되면 퇴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59세를 이제 통계청에서는 자료를 제시를 했는데 지금은 더 빨라지고 있죠. 퇴직
연령이 자꾸 줄어들고 있으니까. 그래서 주변에 제가 물어봤어요. 형님들한테. 형님 퇴직하시면 뭐 하실 거예요? 이렇게 이제 한 분 한 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한 4가지 분류가 나와요. 첫 번째는 야야 그 회사에서 그런 이야기 하지 마. 그러니까 불편해해요 처음에. 그게 제일 첫 번째 반응이고, 두 번째는 야 우리 회사는 아직 괜찮아. 네. 그 다음에 야 나는 잘해왔잖아. 그 다음에 지금은 아니야. 아직 그 정도 고민할 나이는 아니야라고 하는데, 저는 달랐어요. 그 형님 아까 제가 포장마차에서 소주 한잔 하고 뒤에서 이렇게 울먹거리는 모습을 봤던 저는 다른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좀 선택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크게 저는 2가지의 어떤 무대를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는 인생이라는 큰 무대, 하나는 또 직장이라는 무대. 근데 직장이라는 무대도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직장이라는 무대에서 내가 진급하고 연봉이 올라가고 이런 것들은 당장 제가 무엇이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었고, 인생이라는 것은 그 무대에서는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2가지를 봤을 때 무엇이 중요한지를 제가 생각을 하고 과감하게 인생은 선택이야. 그 노래 있잖아요. 그 어떻게 부르죠? 인생은 선택. 연애는 필수. 예. 아유, 또. 그래서 제가 그때 그냥 과감하게 결정을 한 게 지금의 저를 만든 것 같아요. 나중에도 설명은 드리겠지만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고 했죠. 근데 무엇이 될 것인가라는 고민은 불과 한 10년, 길어도 20년 정도 직장 생활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살 것인가는 길게는 요즘 50년,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런 선택에 많은 기로에 있었다. 그 예전에 뭐 예를 들면 여기 사진에 보시면은 왼쪽에 있는 사진은 마차가 이렇게 이동 수단이었을 때예요. 근데 마차가 이동 수단이었을 때 그 뉴욕의 똑같은 공간을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공간을 불과 한 12년 후에 사진을 찍었더니 없어진 게 뭐죠? 일단 마차가 없어졌죠. 그리고 또 마차에 올라타 있던 이 마구라고 하죠. 채찍을 들고 계신 분이 있었죠. 근데 이때 산업의 어떤 혁신기였는데요. 제일 이때 거리에서 시위를 했던 분들이 마차에 들어가는 부속품들 있죠. 특히 이 가죽, 이제 채찍에 사용되는 그 가죽을 생산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차량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효과, 차가 다니면 우리 애들이 사고 나면 사망에 이른다라든지, 그래서 그런 어떤 뭐 이제 부정적인 내용을 많이 했는데, 그때 한켠에서는 어떤 분은 이 가죽으로 차량에 들어가는 핸들 커버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미리 준비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한 자와 안 한 자의 어떤 뭐 차이를 볼 수 있고요. 최근에 실리콘밸리, 여러분들 다 아시는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넷플릭스 이런 데가 요즘 다 실리콘밸리에 있어요. 근데 거기에 계시는 분들조차도 이제는 직장이 계속 연구할 수 없다. 그래서 근무하는 곳이 내가 1년을 근무하고 또 다른 곳으로 충분히 이동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런 그 플랫폼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연구한 직장이 없다라는 인식을 먼저 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학적으로는 뭐 긱 이코노미,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모여가지고 있는 공간에서 제가 만일에 연주를 하자고 했어요. 그러면 어떤 분은 피아노를 잘 치고 어떤 분은 뭐 하모니카를 잘 풀면, 저는 노래를 부르고 해서 이렇게 모여서 연주하는 것, 그 행위를 긱이라고 불렀대요. 그래서 그런 경제라고 해서 긱 이코노미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이런저런 고민을 많이 했었던 그런 내용이고요. 제가 제일 이제 용기를 냈던 건 아까 말씀드렸던 가장 회사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월급이라고 했잖아요. 먼저 결심을 하고 난 이후에 가장 먼저 행동으로 옮긴 건 내가 퇴직을 하고 난 이후에 6개월치 월급을 미리 제가 조성을 한 거예요. 그렇게 마음을 결심을 하고 나니까 당장에 제가 뭐랄까요, 소비나 이런 것들을 자꾸 이제 줄이고 좀 더 저축을 하게 되었고, 그다음 자기 개발을 물론 많이 했겠죠. 그래서 제가 퇴직을 하는 시점으로부터 1년 전부터 이후에 발생된 6개월치 월급은 제가 통장에 이렇게 꼬박꼬박 넣은 거예요.
자, 그렇게 한 이유는요. 퇴직을 하고 나면 내가 새로운 직업을 계속 찾아 나서야 되는데 찾아 나서기 위해서는 하물며 나의 어떤 그 생활비라든지 아니면 이런 교통비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쫓기면 안 되겠다라고 판단하고 저는 계속 이렇게 월급을 이제 넣어 저축을 한 겁니다. 그리고 절대 감정적으로 또는 충동적으로 퇴사를 하면 안 되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내가 퇴직을 하면 어떤 산업군이나 어떤 영역에서 내가 흔히 말해서 수입을 창출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때 저는 교육 분야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회사는 유통회사였습니다. 그래서 유통이라는 또 하나의 또 사업군이 있었고 또 하나는 트렌드를 계속 뭔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트렌드 부분. 그다음에 제가 사무실에 이렇게 있을 때 기획 업무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기획 이렇게 이제 여러 데이터를 제가 한번 이제 모집을 해본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제가 이제 퇴직을 하고 바로 강사 자리가 있었어요. 울산의 폴리텍 대학이었는데요. 그때 울산 폴리텍에 제가 응시를 해가지고 시간 강사 자리를 이제 얻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저는 제가 과거에 저한테 줬던 월급으로 이제 생활을 한 거죠. 근데 여기 보시면 지금 이게 어떤 장면인 것 같아요? 첫 급여를 받았던 그 당시의 딱 모습이에요. 네. 근데 점점점 돼 있죠. 저 새가 한 마리 날아가죠. 급여를 받았는데 급여가 정확히 당시에 68만 원이 통장에 이제 딱 찍힌 거예요. 근데 와이프가 저보고 잠시만 와봐라고 하면서 제가 썼던 교통비하고 뭐 식대 이런 게 있죠. 했더니 72만 원이 나온 거예요. 네, 배보다 배꼽이 큰. 그때 제가 느꼈던 뭐 제가 월급을 과거에 저한테 줬으니까 그게 월급이 있다고 하더라도 6개월 후에는 내가 이 수입으로 가정을 과연 어떻게 책임감 가지고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했죠. 그때부터 제가 지금 개인의 시대를 준비해야 된다라는 일들을 한 거예요. 자, 강사로 이제 제가 1년을 있으면서 강의 자료를 계속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 1년이 끝나고 나면 보통 강사님들은 그 강사하면서 자료를 또 다음 연도에 또 써요. 그리고 또 쓰다 보면 강의 품질이 좀 낮아지거나 아니면 그걸 다른 것들로 이제 대체하고 업데이트를 하더라도 기존에 썼던 건 그냥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때 제가 만들었던 강의안을 가지고 온라인 강의안을 또 만든 거예요. 그리고 다음 강연을 할 때는 이제 새로운 걸 만들고 기존에 썼던 것들은 온라인에서 제가 강의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 강의하는 플랫폼에 제가 응시를 해서 채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원격 교육원이라고 해서 온라인 강의하는 건데 이것도 저한테 수입을 줄 수 있었던 거죠. 그다음에 제가 하다 보니까 특강 같은 걸 이제 많이 하게 되어서 계속 작은 특강도 하다가 큰 특강을 하게 되면 또 거기서 오셨던 분들이 저를 섭외하고 그래서 시간 강사부터 시작한 게 이렇게 계속 변형이 되고 확장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어렵지만 이렇게 이제 표로 만들어 봤더니 수익성과 성장성이 이렇게 두 개 다 이렇게 확장이 되는 걸 알게 된 거죠.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교육이라는 분야에서 이렇게 제가 직업의 확장을 얻었고요. 그다음에 유통은 제가 대기업에 뭐 LG 유통이라는 회사에 있었지만 퇴직을 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유통을 다 안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저보고 야, 너 유통회사 출신이니까 뭐 제조사 아는 데 있으면 말해봐 했는데 제가 핸드폰으로 이렇게 검색을 했는데 제조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박제조 씨만 검색되고 아무 검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를 다닐 때 미리 준비를 안 한 게 너무 후회스럽고 그래서 그때 제가 알고 있는 분들을 네트워킹을 활용해 가지고 다시 한번 이렇게 흔히 말해서 이제 인맥 관리를 한 거죠. 그래서 계속 하다 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몇 개 있었어요. 알고 있는 분들이 상품을 제조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분 찾아가 가지고 제가 이거 한번 팔아보겠다고 그랬더니 뭐 젊은 혈기 한번 해봐. 그래서 제가 여기 보면은 사진에 벤또라는 이 지포 같은 게 있어요. 이제 베트남에서 수입해가지고 하는 이런 것들도 한번 팔아보고 또 이런 코스메틱 화장품 있죠. 이런 것들도 또 팔아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각종 이제 벌꿀 뭐 이런 것들도 계속 이제 이거를 하나하나씩 제가 인터넷에 파는 훈련을 한 거죠. 그래서 그걸 하다 보니까 벤더로서의 기능 이상의 뭔가 사업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런 생산자들이 이제 생산하는 그 농수산물이 있잖아요. 그것도 팔면 돈이 되겠다. 그래서 이런 공산품뿐만 아니라 수산물, 뭐 야채 이런 것도 있죠. 그다음에 축산물 이런 것들을 계속 발굴하러 다니다가 결국 제가 플랫폼을 만들게 된 거예요. 그게 이제 코로나가 이제 오기 직전에 이런 온라인 쇼핑몰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다가 제가 기존에 이런 제조사분들하고 이제 자 한번 해봅시다 했더니 코로나가 딱 터진 거예요. 그래서 1월부터 준비해가지고 물만 난 거죠. 맞죠? 대박이. 예. 그래서 제가 그때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고 지금 이제 그 미스터라는 쇼핑몰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아마 제가 작은 벤더 처음에 지포를 팔지 않았다면 이 시장까지 못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은 많은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직업을 누가 물어보면 제가 직업이 몇 개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면 다들 혹시 뭐 사기꾼이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저는 이 각각 직업들이 다 연결이 돼 있어요. 뭐 공공 과제도 제가 하고 있고 컨텐츠 기획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많은 직업을 하다 보니 누가 전화가 오면 제가 물어봐요. 혹시 제가 직업이 뭐든가요? 이런 게. 그래서 제가 중간에 이렇게 너무 직업만 확장하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디지털 비서를 둔 거예요. 디지털 비서 사람을 둔 게 아니고요. 이런 핸드폰에 저장할 때도 제가 이렇게 계속 직업을 이제 분리를 했고요. 그래서 디지털에 대한 어떤 의존도를 계속 넓혀갔고 저는 출퇴근 시간이 일반인들은 보통 출퇴근 평균 수도 경기가 135분이라고 하거든요. 전 출퇴근 시간 몇 분일까요? 저는 바로 일어나서 노트북만 꽂을 수 있으면 출근이죠. 이 디지털 노마드라고 하는 노트북만 꽂을 수 있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해서 계속 직업을 만든 게 지금 보시는 이런 확장성을 일으킨 게 이런 직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혼자 이렇게 개인의 시대를 준비하는 데 있어가지고 무엇부터 해야 되지라고 생각하실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나의 직업을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지를 고민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시발점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시대는 사실은 집단의 시대에서 개인의 시대로 이렇게 이동을 했다라고 보거든요. 그럼 집단의 시대와 개인의 시대의 차이가 뭔지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 집단의 시대라는 것은 개인이 좀 능력이 없고 흔히 말해서 사내 기업에서도 뭐 정치를 잘한다든지 아니면 자기만의 어떤 뭐 그 잘할 수 있는 분야만 있어도 집단의 시대는 그냥 흘러갔어요. 근데 요즘은 팬데믹이 오고 굉장히 불확실한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집단 이런 조직 역시 그런 능력 없는 개인을 그대로 놔두지 않죠. 그래서 이제는 그런 분들이 비빌 언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의 시대에서는 무엇보다도 개인의 어떤 역량을 계속 키워나가야 된다. 그래서 주변에 물어봤어요. 혹시 직장을 그만두려고 준비를 하고 있냐라고 물어보면 지금 보시는 이 장면처럼 자기가 잘 달리고 있는 레일에서 왜 뛰어내리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언젠가는 내려야 되는 기차라면 미리 5년이든 10년 후든 준비를 하셔라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저는 기차에서 내릴 때는 좀 두려웠지만 내리고 보니까 꼭 기차를 타지 않아도 된다라는 걸 지금 많이 느끼고 있어요. 뭐 자전거도 탈 수 있고 뭐 걸어갈 수도 있고. 예. 그래서 번지 점프에 많이 비유를 하는데 번지 점프를 하러 올라갈 때 그 두려움, 그게 아무리 두려워도 내가 하늘을 난다라고 생각하면 정말 좋은 레저가 되는 거고 떠밀려서 내려간다 하면 정말 두려운 그런 활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기회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자기에게 주어진 이 직장에서의 어떤 역할, 업무가 있다면 이걸 가지고 나중에 내가 직장이 아닌 직업으로서의 확장을 할 수 있다라고 믿으시고 한번 개인의 시대를 준비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티핑 포인트라고 하는데 이런 티핑 포인트는 준비된 사람만이 그 기회를 캐치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여기 다
준비되신 분들이죠. 예, 예. 제가 오늘 만만한 책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드렸는데 개인의 시대라는 거에 그렇게 크고 장황하고 어려운 게 아니고요. 개인이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미리 고민을 하고 그리고 내가 환경이 바뀌더라도 거기에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나만의 어떤 직업을 가지고 유지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뜻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만만한 책이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만만하게 개인의 시대를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개인의 시대가 온다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개인의 시대라고 얘기하는 거대 담론을 들었다기보다 더 다정하고 더 구체적인 직장인의 내일 준비법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서 저희에게는 더 가슴에 와닿고 실용적인 이야기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조직에서 개인, 직장인에서 직업인으로 마인드를 바꾸고 개인으로서 개인이 중심이 돼서 사람들과 연대하는 방식으로 일들을 조직할 수 있다면 개인의 시대를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 없다. 큰 변화에도 크게 지장 없다. 이 말씀을 네. 하시고 싶으신 거죠? 네, 어떻게 딱 요약을 잘 하신 것 같아요. 네. 네. 그렇다 하더라도 뭐 당장 네트워크랑 같이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홀로 선다는 건 만만치 않고 어려운 일이었을 텐데 게다가 아까 월급 얘기 나올 때는 공감까지 확 감정이입이 되던데 예. 가장 퇴사 후에 힘들으셨던 건 언제였는지 어떤 부분이 제일 힘들었는지 말씀을 좀 해주시겠어요? 가장 힘들었던 건 자기 마음인 것 같아요. 이제 사실 이 직장에서 이제 꼬박꼬박 월급을 받다가 이제 내가 새로운 어떤 직업군을 찾아러 나갈 때 그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월급이나 급여의 플레임 속에 있었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 그게 이제 익숙하니까. 근데 저는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월급이 아니고 통장을 만든다라는 생각으로 계속 나와서 그 극복을 했던 것 같은데 작은 일이라도 내가 계속 정기적으로 10만 원이라도 받으면 저의 연봉이 100만 원, 120만 원 올라간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나왔을 때는 좀 낯설었지만 제가 먼저 찾아가서 이런 일을 해보겠습니다라고 먼저 말하는 이 그 고민, 그 용기 순간. 이런 게 굉장히 힘들었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예. 아, 그렇겠네요. 아무래도 그 취준생이나 신입사원들이 보면은 이렇게 힘든 것을 그만둬야 할까 직장을 하는 생각도 좀 들고 어차피 그만둘 거라면은 회사에 들어가선 뭐 하나 그냥 창업을 하지 혹은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정적이고 충동적인 퇴사는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회사는 문을 나갈 때는 열어줘요. 다시 들어올 때는 절대 못 들어오죠. 그 회사를 10년 정도 저는 이제 근무를 해라라고 이제 꼭 권장을 하는데 10년. 왜냐하면 자기가 나와도 어차피 자기만의 회사를 만들거나 조직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 나왔을 때 만들 회사도 어쨌든 자기가 알고 있는 회사의 구조여야 되잖아요. 근데 기업이라는 건 굉장히 잘 구현된 시스템들이 많습니다. 돈을 벌기 위한 어떤 그 시스템도 있고 직원을 관리하는 조직 관리 시스템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회사에서 그것을 내가 이제 인재 육성팀이라고 이제 제가 비유를 많이 하는데 학원 인재 육성팀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안에서 이제 자기 자신을 훈련하는 거죠. 그래서 나와서 회사를 차리면 회사 차릴 때 자기가 배웠던 걸 이제 써먹는 거죠. 창업이라는 건 결국은 내가 만든 회사에 내가 취업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내가 만든 회사가 이런 기업처럼 탄탄한 조직력과 네트워크와 실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회사는 한 10년 정도 그리고 직무는 한 직무별로 한 2년은 겪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특이하게 이제 4계절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각각이 가지고 있는 계절 지수가 있기 때문에 한 1년 정도는 시행착오를 하고 또 1년은 성공 체험도 해보고 하면 직무를 한 2년 정도 한 것들을 가지고 나와서
직장이 아닌 직업을 찾을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 예. 그렇군요. 굉장히 가슴에 와닿는 조언입니다. 거인의 어깨에 올라서란 말이 이런 거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큰 프로젝트를 사실 개인이 하긴 쉽지 않거든요. 네.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하지 않은 상태로 일을 시작했을 경우에는 네트워크가 부족해서 가장 고생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거든요. 저도 프리랜서로 살았다, 또 직장인이 됐다 이런 경험을 반복하며 지금은 프리랜서로 산 지 꽤 오랜 세월이 됐는데 그런 이유 중에 직장인으로 다시 기어 들어간다고 얘기해야 되나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월급도 월급이지만 자기 통제 능력이 해이해지기도 하고 그리고 일의 시스템이 잘 잡히지도 않고 큰 프로젝트를 손댈 수가 없고 이런 것들이 제일 힘들어서 들어갔다 나왔다 했던 것 같거든요. 아, 그건 되게 중요한 팁이네요. 그렇죠? 무조건 그만두지 마라. 예. 기존에 월급을 그러면은 월급 나올 때 통장을 만들어서 부인한테 줄 월급을 어느 정도를 만들어 놓고 나오셨다고 저는 얘기를 들었는데 예, 그 안에 내가 어떻게든 자리를 잡아볼 거야라는 결심을 하신 거잖아요. 예. 네, 말씀 좀. 그게 경제적으로부터 좀 독립이 되어야지 흔히 말해서 창직도 할 수 있고요. 직업을 자기가 만들 수도 있고 또 자유로움이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6개월이지만 제가 한 4개월 정도, 3, 4개월 정도 하고 나니 어떻게 내가 수익 구조를 만들면 되겠다. 어떻게 통장을 개설한다는 마음으로 움직이면 되겠다라는 게 이제 답이 나온 거죠. 근데 그 행위 자체를 하지 않았다면 제가 뭐 일용직 아니면 아르바이트 이런 쪽으로 했겠죠. 그러면은 창의적인 생각이라든지 제가 뭔가 새로움을 이제 뭐 만들기 위한 직업을 확장하기 위한 게 좀 부족하지 않았냐 그런 생각 해봅니다. 예. 그렇겠네요. 금액을 맞춰서 월급을 주겠다고 채우기보다 그 기간을 어떻게 예. 자기개발적 요소로 잘 활용해서 빨리 나의 능력과 능력이 성장할 수 있도록 나를 응원하는가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인생도 준비 없이 시작되지만 우리 코로나도 그랬던 것 같거든요. 예, 조직에 있으면 월급이라도 따박따박 나오는데 개인으로 덜컥 그만뒀는데 굉장히 힘들어졌을 상황인데 아까 운 좋게 코로나 때 강의 때 들어보니까는 비대면 사업을 준비하고 있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무슨 뭐 예지력이 있으신 건가요? 뭔가요? 아니요, 제가 원래 이제 유통회사에 있을 때 네. 이제 온라인이라는 사업이 있고 또 오프라인을 기반으로 한 사업이 있는데 이 온라인이 보통 전체에서 차지하는 매출의 그 비중이 한 1%였어요. 아, 네네. 네. 근데 계속 이게 늘어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게 어느 정도 폭으로 늘어나는지 볼 수 있잖아요. 네네. 봤더니 작년보다 2~3배 이렇게 증가하는 걸 보고 언젠가는 우리 소비의 형태도 이런 채널을 계속 다양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그 전에 제가 있었던 회사에서 마지막 직무가 온라인 쇼핑몰을 제가 관리하는 담당자였어요. 그래서 나와서는 제가 하고 싶은 그 어떤 온라인 쇼핑몰 하고 싶어 하는 그 니즈도 있었지만 역량도 직장을 통해서 제가 얻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각자가 다 이제 분야가 있잖아요. 뭐 회계 업무 하시는 분도 있고 그다음에 생산직에 있고 그런 분들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에서부터 내가 어떤 직업을 얻을 수 있을지를 지금부터 고민하시면 충분히 대처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네요. 저는 유통의 어떤 사례를 든 걸 뿐이고. 유통에서 계셨으니까 그렇죠. 그걸 기반으로 해서 그걸 시작으로 생각을 확장시켜 나간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재밌네요. 그러나 아무리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바로 실행할 수는 없었을 텐데 예를 들면 조직이었다면 1%, 2%, 3% 오르는 시장에 투자를 하고 이 일을 하자라고 결단을 내리기는 사실 조직은 무거워서 쉽지 않거든요. 이런 코로나 시대에 맞는 리액션, 세상에 대한 리액션 빠르게 대응하고 빠르게 실행할 수 있었던 건 역시 가볍게 움직이는 개인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자, 그럼 새로운 스타트업을 하신 건데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네.
그 비대면 시장에서 이제 고객들이 이렇게 쇼핑을 할 때 패턴이 이제 직접 매장에 가서 구매하는 방식도 있지만 온라인에 주문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온라인 주문하는 상품들이 우리가 마트에서 보는 그런 싱싱한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처럼 싱싱하게 고객님께 배송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생산자들을 많이 찾았어요. 그래서 네. 생산자들이 바로 산지에서 고객님 문 앞까지 갈 수 있게끔 그래서 산지 직송 시스템을 만들고 그래서 제가 지금은 미스터 쇼핑몰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재밌는 게 자꾸 이제 산지 직송을 하다 보니까 중간에 우리가 뭐 유통의 구조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마트에 들어가기 전에 뭐 창고에도 들어가야 되고 마트 들어가서 또 판매되려면 마케팅 비용도 들어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원래 생산자들이 이제 생산하고 공급할 때의 공급가랑 중간에 이제 판매되는 판매가랑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났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래서 저는 이제 산지 직송을 하다 보니까 이런 중간 유통 마진을 좀 줄이면서 좀 흔히 말해 착한 가격으로 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아, 세상에 역시 빠르게 대응을 하셨네요. 그렇다면 그 말씀을 듣다 보면은 이런 그 아까도 어떤 그래프를 온라인 시장이 늘어나는 네. 것들을 보고 있다가 이런 시장이 열릴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셨다는 것처럼 이렇게 책을 쓰신 분들은 보면은 세상의 징후를 조금 더 빨리 읽고 캐치하는 분들인 것 같아요. 세상의 변화에 대해서 책을 읽는 이유가 바로 그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징후를 읽고 어떤 변화를 어떻게 가져갈 건지를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거에 좀 촉이 빠른 분인데 그럼 좀 힌트 좀 주세요. 무슨 사업이 앞으로 유망해질 것 같고 어떤 일들을 하면 좋겠는지. 그 꼭 개인의 시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금은 이제 전 세계의 어떤 이런 바이러스로 인해서 기존에 상상하지 못했던 어떤 환경이 주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발생할 수 있던 직업과 직장의 이제 그 생태계는 완전히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과거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시장을 이렇게 볼 때는 어떤 식으로 보냐 하면 다 마이크로하게 쪼개져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전에 대기업, 기업형에서 이렇게 했던 사업들이 이제는 다 하나하나 쪼개가지고 계열을 이렇게 달리하듯이 가령 예를 들면 개인이 가정의 형태도 네 가족에서 세 가족, 이제는 싱글족, 이렇게 나홀로족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개개인에게 맞는 상품들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저는 요즘 좀 관심 있는 쪽은 이제 1인 가구에 대한 굿즈, 그리고 컨설팅, 그다음에 이분들의 행복을 이제 관리하는 뭐 컨설턴트, 아니면 우울감을 이렇게 케어하는 이런 직업군, 그다음에 또 이런 팬데믹으로 인해 가지고 발생되는 각종 사회적인 어떤 대응 방안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요즘은 애들도 학교를 못 가니까 온라인 수업을 계속 합니다. 근데 기존에 교육에 계셨던 분들이 강의를 못 하니까 일자리를 잃는다고 생각하지만 여기에 온라인 테크를 붙이면 내가 더 1대1로 비대면으로 수업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에듀테크 시장도 굉장히 유망하고요. 네, 그다음에 네. 뭐 건강 관련된 게 워낙 더 필요로 하니까 이런 시장들을 자꾸 트렌드를 와칭을 하다 보면 하나하나씩 그러네요. 이렇게 발견이 될 거라고 봅니다. 예, 지구 환경을 생각하고 네. 그거에 따른 변화, 라이프 스타일을 잘 들여다보면 뭔가 비즈니스 기회가 보인다라는 거네요. 취업을 준비하거나 인생의 방향을 뭔가 새롭게 틀어야 되는 환경에 있는 분이라면 오늘 강의가 굉장히 재밌으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저희 애청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개인의 시대의 주인공은 바로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It's You, 당신입니다. 예, 힘내세요. 오늘 함께해서 정말 네. 반가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는 100세 시대를 살게 된다고 합니다. 인생 2모작도 부족해서 이제는 3모작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인생 이모작이라고 한다면은 출판 일을 했었다라면 서점을 차린다거나 혹은 출판사를 차린다거나 작가가 된다거나 기타 등등 관련된 일을 찾게 되지만 인생 삼모작 시대에는 완전히 다른 꿈을 꾸고 다른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마치 청소년기 때처럼 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티네이저라이제이션이라는 것이 연구 과제 중에 하나라고 하던데 청소년 땐 그렇잖아요. 나는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 몇 년 뒤에. 나는 누구랑 결혼을 해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 나는 어떤 인생을 살고 있을까? 아, 답답해. 이랬던 기억이 있죠. 다시 그런 상태로 놓이게 되는 게 인생 삼모작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개인으로서 인생 삼모작에 이것이 다시 청소년기 때처럼 흥미진진한 기대가 되는 이런 새로운 삶을 설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라는 생각을 하고 미래를 준비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강연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